소니 카세트 플레이어, 도요타 자동차 등 일제가 고품질 명품 브랜드의 상징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벌써 수십 년 전 이야기가 됐는데요. 그리고 일본은 이제 한국에 대한 뿌리 깊은 열등감으로 한국은 무조건 이겨야만 해라며 일본 정부에서 아예 전담 부서를 만들어 1년 내내 한국보다 숫자 하나라도 더 늘리기 위해 힘쓰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올해도, 바로 보름 전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딱 한 개만 더 늘려 한국에 앞서 있었을 정도로 필요 이상으로 집착하고 있죠. 웬만하면 평생 갈 일도 없는 나라까지 하나라도 더 담으려고 노력하니까요. 하지만 이마저도 내년부터는 한국을 넘어서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 상임의사국 모두를 무비자로 들락거릴 수 있는 최초의 국가가 됐거든요. 오늘은 바로 한국과 일본의 여권 파워 순위, 특히 중국의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 과정에 대한 정치 외교학적인 분석도 함께 담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1992년 한국과 중국 수교 이후 처음으로 쇼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중국이 바로 다음 주부터 한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건데요. 이게 뭐 별거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 정말 별겁니다. 단순히 비자 발급 비용 약 5만 원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보통 외교는 상호 호혜적인 방법으로 양국이 똑같은 수준으로 마음을 쓸 때 똑같은 수준의 혜택을 나누곤 합니다. 무비자 입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국인들에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중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주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받게 된 겁니다. 특히 중국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발표된 나라를 보면 면면이 특이합니다.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 북부 국가에 더해 안도라 공국,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의 도시 공국들이 전부였거든요. 여기에 띡 하고 한국만 끼어있던 겁니다. 물론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에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전통적인 유럽 선진국,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구소련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모든 나라는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의미 있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중국을 쉽게 놀러갈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여권은 이제 유엔의 상임이사국인 중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과 영국 5개국 모두에 비자가 필요 없는 세계 유일무이의 여권 파워를 갖추게 됐다는 건데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문화적으로 시민의식 높은 우리 한국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불법 체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여겨질 정도의 경제력을 가졌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외교력도 그만큼 커졌다는 점인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한국과 중국 관계를 우호적으로 가져가며 러시아와 북한의 미래를 우회적으로 반대하며 전 세계에 우리는 저 멍청한 러시아 북한 놈들과 의견이 달라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죠. 실제로 머지않아 시진핑이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일본의 여권 파워 세계 랭킹 순위 상승 노력은 의미가 퇴색되게 됐다는 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짜배기 국가들은 쏙 파진 채 한국보다 단 한 개 국가만 늘려 순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해왔지만 중국이 한국에 알아서 기어주니 일본이 넋이 나간 겁니다. 한국의 여권 파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오죽하면 영국은 한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 수준으로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무인 심사를 받아 그냥 자동문만 넘어가고 있는 건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입국하기 어렵다는 미국은 물론이고 전쟁이 한참인 러시아까지도 별다른 질문 없이 그냥 한국 드나들듯 입국 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한국인들을 보고 눈이 돌아버린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의 분실 여권을 구매해 위조 여권으로 사용하려고 안달이 났다는 사건 사고 기록이 쏟아져 나올까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한국의 전 세계 여권 파워 순위에서 일본을 넘어서는 일만은 보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년 전부터 꽤나 오랫동안 한국의 전 세계 여권 파워 1위에 오르며 무비자로 쉽게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가장 많은 나라로 꼽혔는데요. 거의 중국과 북한만 빼고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갈 수 있었죠. 그러자 일본은 한국이 1위에 올라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문화시민의 나라로 손꼽히기 시작한 바로 그 다음 해부터 외교 총력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한국만큼은 이기겠다고 칼을 갈아 외교부의 전담 부서를 만들기도 했다는데요. 실제 노력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한국보다 꼭 한 개 국가가 더 많은 수치로 한국을 앞질러 1등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는 우리나라가 중국까지 편하게 드나들 수 있으니 일본이 한국을 이기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참 우스운 일이죠. 그런데 이런 외교전 뒤에는 일본의 말 못할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우선 여권 파워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시죠. 사실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일입니다. 한국은 여권만 들고 비행기를 타면 전 세계 웬만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체로 90일 정도까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비자 없이 지낼 수 있는 건데요.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떤 나라를 갈 때 대사관에 들러 면접을 본 뒤 비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방문 목적과 계좌 등 신분이 확인돼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일부 국가들은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갈 수 있는 나라가 정해져 있고 이는 전적으로 그 나라와 국민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기 때문에 해당 국가의 위상을 평가하는 간접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 여권 순위는 미국 CNN과 영국 런던의 국제교류 자문업체 헨리 파트너스라는 조직을 통해 매년 발표되고 있는데요. 이 지표에서 한국은 2013년 13위 수준에 불과했지만 점점 성장해 2018년부터는 2, 3위 정도에서 안정적으로 안착해 전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헨리 앤 파트너스가 국제항공운송협회 자료를 토대로 발표한 올해 상반기 순위도 비슷했습니다.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국가는 195개국으로 싱가포르이고요. 공동 3위로 191개국을 기록한 한국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이 차지했죠. 사실 여권 파워는 우리가 국내 일상생활에서는 큰 메리트를 느끼기 어렵지만 해외에 나서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실 저만 해도 여행할 때마다 여권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해당 국가의 입국 심사가 까다롭지 않아 쉽게 통과한 것이 아닌 한국 여권이기에 입국 절차가 간소했던 것이라는 점을 알아채실 겁니다. 무비자 국가 및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가 많을수록 점수가 높은 여권 무비자 지수는 국력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지표입니다. 불법 체류자가 많은 저개발국, 테러리스트들이 활동하는 국가나 지역은 비자 면제 협상을 엄두도 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한 선진국은 비자 면제 협정을 맺을 때 상대국의 경제력이나 지위는 물론 시민의식까지 꼼꼼히 검증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전 세계 최상위권인 만큼 대부분의 선진국이 한국인 입국을 두 손 들고 환영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선하고 정의로운 한국인들의 민족성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죠. 하지만 일본은 절대로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을 이기려고 조사단체에서 수집하는 수치를 높게 만들기 위해 외교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게 참 우스운 일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본 국민들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여권 파워를 지니고 있다는 자랑스러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일본인 중 실제로 여권을 소지한 경우가 4명 중 1명꼴에 불과해 제대로 여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권 소지 분야에서도 일본인 특유의 내향적인 반영됐다는 분석이 뒤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최근 10년간 여권 파워 평가에서 5, 6위권에 머물렀던 국가입니다. 물론 이도 괜찮은 수치이긴 한데요. 하지만 여권 파워 최상위에서도 일본 언론은 밝은 표정만은 아닙니다. 일본인 중 여권 소지 비율이 25% 수준에 멈춰 있으며 경제 불안과 엔저 기조로 해외여행을 갈 만큼 여유롭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일본 여행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로 출국한 일본인 비율은 14.4%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중 상당수가 한국에 놀러온 관광객이기도 하고요. 세계 여러 나라를 큰 불편 없이 방문할 수 있는데도 국민 대다수가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로지 한국만을 이기기 위해 갖은 애를 썼다고밖에 볼 수 없죠. 잃어버린 20년 뒤로 물가도 그대로, 팩시기기도 그대로, 도장도 그대로, 월급도 그대로인 일본은 점점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꿈도 못 꾸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개가 끄덕여지긴 하지만요. 반면 한국인은 진취적으로 해외를 돌아다니며 견문을 넓히고 무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 한국인은 환영받고 이제는 아이씨 하면 주변에서 모두가 욕하는 것을 알고 쳐다봐 욕도 못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외국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여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위상과 국력, 국제사회의 평가가 총체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멋지게 돌아다닐 수 있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불편함을 인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멋지고 강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자부심을 갖고 또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가 민간 외교관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채널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